네, 안녕하세요. 멀티플레이 하며 영화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범블비 영화, 범블비 보러 왔고요. 11시 15분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범블비 영화 하면은 트랜스포머의 그 스피노프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, 마이클 베이 감독이 당연히 생각이 나시겠죠. 근데 연출은 다른 분이 했어요. 쿠보와 전설의 악기를 연출했던 또 신의 감독이 또 이 영화를 연출을 해서 좀 기대감을 좀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트랜스포머나 범블비 하면 생각나는 마이클 베이 감독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범블비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, 이따가 제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또 범블비 리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고요. 지금 여기는 라페스타 호수공원 옆에 있는 광장입니다. 굉장히 어둡네요. 주변의 상가들은 아직도 좀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광장 쪽은 좀 많이 조명이 약합니다.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범블비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마이클 베이 감독 위주로 얘기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했잖아요. 마이클 베이 감독을 얘기하지 않고는 트랜스포머나 범블비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마이클 베이 감독이 쭉 연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보와 전설의 악기인가요? 그거 애니메이션을 연출했던 그 감독에게 맡긴 이유도 이제 더 이상 마이클 베이 감독의 연출 방식으로는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. 제작자 입장이기도 한 마이클 베이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바보겠죠. 마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연출 스타일로는 더 이상 이제 관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DC가 아쿠아맨을 제임스 완에게 맡겼던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참 재밌게도 이 잭 스나이더 감독과 마이클 베이 감독은 같은 디자인 학교를 나온 동창이에요.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나 잭 스나이더 감독이 어떤 비주얼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또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스토리가 약하고 너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고 계속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도 잘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분들의 태생적인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디자인 학교를 두 분 다 나왔고 광고나 뮤직비디오 쪽에서 나름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. 스토리 라인까지 잘 살릴 수 있는 감독이면 좋겠지만 그러질 못한 거죠.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을 놓게 된 것도 너무나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들은 이제 실증을 내게 마련이고요. 그래서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1, 2, 3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700만이 넘는 흥행을 기록했지만 이제 500만 이제는 300만도 안 되는 200만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. 개인적으로는 4편부터는 자기가 손을 놨어야 되지 않았나. 이미 그 전에 좀 조짐이 많이 보였었는데 비판도 많이 가해졌고 좀 너무 오래 끈 게 아닌가. 어찌됐건 범블비부터는 또 새로운 감독에게 또 새로운 스타일을 맡긴다 그러니까 좀 반갑게 생각을 했었고요. 영화를 보고 나왔으니까 그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 느낌들은 이따가 또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맡았다면 좀 틀려졌을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. 확실히 감독이 바뀌니까 그 영화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더군요. 그리고 당연히 스토리 위주로 주인공들의 정서 위주로 이 영화를 좀 끌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여주인공도 마이클 베이였다면 금발의 또 섹시한 비주얼적인 면에 그냥 보여주기식의 또 배우를 캐스팅을 했을 텐데
이번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. 뭐 질활발광 17세라고 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또 인상적으로 봤던 그 영화에 출연했던 헤일리,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헤일리랑 그 여배우가 굉장히 그 연기로도 인정을 많이 받은, 상도 많이 받은 배우거든요. 그런 배우를 통해서 좀 더 그 스토리적인 면에 비중에 좀 무게를 두겠다라는 그 감독의 의향이 아예 캐스팅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. 제가 저쪽에 가보니까 소녀상이 있는데, 좀 보여드릴까요? 소녀상 이 추울까봐 또 시민분이 아주 귀엽게 또 이렇게 인형이랑 같이 또 이렇게 담요, 미니 담요를 또 이렇게 덮어 주셨더라고요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보여드릴까요? 자, 이 일산 호수공 옆에 광장에도 이렇게 옆에 초대 손님 소녀상의 주인분을 모셨습니다. 이렇게 인형이 있고요. 또 담요로 따뜻하게 춥지 않게 이렇게 시민분이 덮어주셨네요.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. 우리의 역사적인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또 상기시켜주고 있는 소녀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. 자,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집에 왔고요. 그 공원에서 제가 드렸던 얘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, 마이클 베이 감독은 그 잭 스나이더 감독처럼 비주얼에 특화된 감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. 그 비주얼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좀 늦었지만 지금 이번 범블비 영화에서는 그 새로운 감독을 영위해서 좀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를 또 새로운 스타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다.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. 자, 이제 범블비 영화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범블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, 이제 디셉티콘과 그 옵티머스 프라임 그 양측 진영이 싸움을 벌이는데,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 위기에 처하죠. 그래서 그 로봇 병사, 범블비죠. 로봇 병사를 지구로 임무를 띄고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은신처를 만들고 있어라. 그러면 우리들이 오토봇들을 모아서 합류를 하겠다. 뭐 이러고 이제 먼저 보낸 거죠. 근데 이제 그 디셉티콘 로봇이 쫓아와서 또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범블비가 기억도 잃게 되고 목소리도 잃게 됩니다. 그래서 비툴로 변해서 좀 은신하고 있는 와중에 이 찰리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찰리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예요. 사춘기 소녀. 그래서 이 범블비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이빙도 하이다이빙도 다시 하게 되고,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, 그리고 범블비 역시 이 소녀와의 우정을 통해서 기억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그 이름도 갖게 되는, 그러니까 범블비나 이 소녀나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병치해서 이렇게 영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줄거리고요. 이 범블비 영화를 제가 본 느낌은, 자,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재밌습니다. 재밌어요. 이 범블비 영화 기존의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약 맡았다면 뭐 역시나 뭐 섹시한, 그러고 뭐 이제 비록 18살 사춘기로 나오지만 굉장히 금발에 막 섹시한,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아마 캐릭터를 또 만들었을지도 모르죠. 그러면은 오히려 스토리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조금 그냥 보여주기식에만 좀 치중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, 이 감독은 그 헤일리 스타인펠트? 스타인펠트라는 그 배우를 캐스팅한 것만 봐도 이 스토리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 라는 것을 그 캐스팅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.
아까 제가 공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랄발광 17세를 보면 이 배우는 그냥 그 나이 때 소녀 같아요. 실제로 아직도 20대 초반이고요. 그 영화를 찍을 때 실제로 사춘기 나이하고 몇 살 차이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이 영화에서도 18살 사춘기 소녀로 나오고 가장 그런 역에 참 특화된 배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잘 어울려요. 예, 평범한 외모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역에는 참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. 연기상도 많이 받았죠. 예, 좋은 배우예요.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액션을 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범블비의 액션은 트랜스포머에서처럼 그렇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. 자, 아무래도 범블비의 크기가, 사이즈가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아니면 또 디셉티콘에 나오는 로봇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에 속하죠. 그래서 범블비의 장점이라면 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좀 스피드, 작은 몸을 이용한 날렵한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액션씬들이 많기 때문에 뭐 큰 시가전이라든가 뭐 그런 엄청난 크기의 로봇들과의 그런 대결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시의적절한 위치에서 액션씬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. 또 이렇게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그런 액션들이 또 아기자기한 맛을 또 주고 있습니다. 액션씬은 오히려 그냥 뭐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. 이 범블비의 전반적인 영화 분위기는 하이틴물 같아요. 꼭 SF 하이틴물이라 그래야 되나? 일단은 소녀 캐릭터가 나오고 또 소녀의 성장기를 또 중심으로 또 범블비도 소녀와 나누는 대화나 그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좀 귀엽게 나오죠. 기억을 잃어버렸고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 소녀의 성장기, 자기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범블비 이야기와 병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인물들 가족 간의 그런 관계라든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춘기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 집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SF 하이틴물을 보는 듯한 그런 저는 굉장히 캐주얼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냥 부담 없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, 조금 연령대가 낮은 분들에게 좀 더 눈높이가 맞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가족 영화기도 하지만요. 힘드네요. 그래서 이 범블비 영화는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보러 가셔도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. 그냥 기존의 트랜스포머보다는 좀 더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출이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불만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10점 만점에 저는 한 7점?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공원에서 잭 스나이더 감독과 동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마이클 베이 감독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또 모르시는,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게 있어요. 이제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나 범블비만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마이클 베이 감독을 떠올리게 되는데, 사실은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도 범블비도 보시면 이렇게 자막이 올라갈 때 보시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기획했다는데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. 마이클 베이 감독이 뭐 프로듀싱이나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영화들 보시면 트랜스포머에도
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름이 꼭 나옵니다. 예.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을 이 트랜스포머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 비주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, 특히 뭐 로봇들 간의 그 카레이싱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 연출 방식이 굉장히 그 높게 산 거죠. 그래서 뭐 말은 그랬다 그래요. 마이클 베이 말고는 이 영화를 연출할 사람이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치켜 세웠다 그러는데, 그 사실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선택이 옳았죠. 예, 대성공이었죠. 예, 엄청난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, 그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죠. 하지만 그게 제 생각엔 길어야 한 3편 정도까지로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, 너무 이제 그걸 이제 울거먹다 보니까 좀 관객이나 평단에 좀 욕을 먹게 된 것이죠. 요번에도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뜻도 있었겠지만,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다른 감독을 써야 될 때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음 영화가 또 나올 텐데, 뭐 로봇 이 영화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. 이건 프랜차이즈 영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. 다음 영화 때도 뭐 지금의 이 감독님을 써도 나쁘진 않겠지만, 좀 새로운 감독들, 좀 이렇게 새로운 감독들을 또 영입을 해서 관객들이 좀 다양한 스타일의 그 연출 스타일이 다른 감독들의 또 재미를 통해서 조금 많이 봐왔던 그런 로봇 변신 씬들이 또 등장하는 영화지만, 조금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또 됐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범블비 영화 보러 가세요. 굉장히 유쾌하게, 캐주얼하게 또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또 재미난 영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리뷰손이었어요. 저는 뭐 크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. 구독을 해달라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를 하고, 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, 뭐 알림도 눌러주세요, 이렇게 뭐 강요를 하질 않습니다. 그냥 단지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, 그냥 영화를 좋아하시고 뭐 유튜브를 하시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, 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,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, 뭐 내 성이 밀양박시다, 뭐 그런 분들만이라도 좀 구독을 해주신다면 크게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겸손한 리뷰손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욕심이 없어 내가. 천상이야 천상.